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헬릭스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이 목소리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헬릭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시참 때 이제 도깨비와 오니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 못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얘기가 있어서 아직 이제 시참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잊고 살았던 존재가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저 돌비입니다. 보고 그래 오랜만이다. 너 한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가요? 네네. 물론 저도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은 크게 그건 없었던 상황에서 좀 놀라면서도 정말 고맙게도 또 조회수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예.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이십니다. 헬릭스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미리 사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한다고 한다면 이번 이야기를 듣고 의문점이나 반박이 생길 시에 모두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다소 건방지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얘기이긴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한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의상 이 친구를 돌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쪽에 있다가 지사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독립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었죠. 이제 독립을 해서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어차피 업무차 볼 수밖에 없었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식사나 한번 하시죠. 저희가 간단하게 술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오케이 좋다 가자. 그래서 모처에 가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제가 이제 스케줄이 없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웬 여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약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업무적으로 오인 게 아니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친분 때문에 밥 한 끼 먹자 이런 개념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대표님 밑에 있을 때 입사 같이 했던 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돌았나? 입사 동기를 왜 데리고 와? 좀 약간 황당하잖아요. 어이도 없고. 근데 단둘이 얘기할 그런 위중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그래 같이 식사하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주면서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데 네. 대표님 저 기억 안 나세요? 하고 맹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리고 직원들 그렇게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크게 기억을 잘 못한다니까. 저 홍대 김희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 김희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당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야유회 같은 걸 갔었거든요. 여름이나 가을쯤에 골라가지고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일종의 버릇이었던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지역명하고 연예인 이름을 붙여주는 별명을 하나씩 지어줬었거든요. 좀 특이한 사람들. 예. 인천 박나래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과 연예인 이름 합쳐서 붙여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배우 김희선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사는 지역이 홍대라고 해서 홍대 김희선이라고 제가 붙여줬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돌비 이 친구가 대표님 사실은 저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난 미안 몰랐다. 알다시피 내가 좀 최근에 좀 거시기한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못 챙겼는데 미안하다. 그냥 머쓱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좋겠다 야. 이러면서 칭찬 일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또 되묻는 거예요. 와이프 그냥 편의상 돌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랑 돌순이 이제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 혹시 기억나세요?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 어떻게 기억하겠니? 그러면 혹시 사내 1호 2호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래 하고 생각이 났던 게 공식적인 커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내 1호가 제 앞에 있는 돌비하고 돌순이었고 2호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1호가 저입니다. 2호가 같이 입사했던 같은 동기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걔네들 잘 지내니? 그러니까 아니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뭐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있었던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고 같이 막 밥 먹고 술 한잔 먹으면서 대표님 혹시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건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식사 대접 겸 술자리 겸 신세 한탄하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니? 대표님 그 혹시 인터넷으로 뭐 그거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 시참이라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들 사람들 들려주고 그런다. 제 얘기 한번 해주시는 건 어때요?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님 혹시 사주팔자 믿으세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사주팔자로 인생이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거시기한 게 어딨냐. 내가 백날 남들 잘 때 열심히 공부해도 내 사주가 만약에 안 좋은 사주면은 딴 놈들은 자고 일어나면 돈 버는데 우리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면 대표님 혹시 신은 믿으세요? 뭐 이상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나한테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바쁜 나를 이렇게 불렀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신세 한탄을 좀 하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요. 저는 사주가 흉살이랍니다. 흉살. 흉살? 그게 뭐야? 야, 그 뭐 혹시 무협지에 나오는 그 최고 빌런이 뭐 타고나는 별자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무협지에서 표현하는 그런 나쁜 기운이 모여있는 운명과 저주가 흉살이라고. 야, 근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냐고. 야, 사람들 사이에서 숨 없는 집이 어딨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야, 그런 거 믿고 살기에는 너무 짜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 제 팔자는 참 대단합니다. 뭔 얘기야? 살이란 살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사주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참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고 하하하하하 너털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슬슬 시작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허건 날 부모는 싸우고 그 스트레스를 어린 나한테 풀어서 먹고 자라고 나는 눈탱이 맘탱이가 안 된 적이 없었다고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가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멍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던 애라고. 그리고 어른이 아이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라는 걸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알았대요. 어른이라는 존재가 아이한테 잘 친절을 베푼다라는 단어를. 유치원도 못 갔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서로 죽어라 죽여라 하고 싸우는 건 기본인데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싸웠대요. 못 잡아먹고 안달이고. 근데 웃긴 건 곧 죽어도 이혼도 안 한답니다. 맨날 싸운대요. 그런 환경이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도 몸이 성한 데가 없었고 본인도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물론 아프면 평소보다 더 합니다. 학교 못 간 것도 부직 기수였고요. 예. 학교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대표님, 이지매는 기본이었습니다. 이지매, 일본 말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지매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지매는 기본이었고 출석 일수를 맞춰서 겨우겨우 초중고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게 신의 선불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로 갈 때쯤 결핵 진료를 받게 해줬답니다. 오.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결핵은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결핵 진료를 받게 해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심했는데 어찌저찌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축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왕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차마 언급을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정말 장돌뱅이처럼 허드렛 일서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악착같이 살았대요. 20대에 큰 기억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추억이라는 게 보통 한 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으고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니 이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연애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하하 웃어요. 그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너털 웃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초월하고 극복한 성인의 모습으로 하하하 웃어요. 제가 연애를 잘 못했냐고요? 아니요, 대표님. 제 성정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잘해주고 아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사귀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 가족이 다치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그렇대요. 참 희한하죠. 아니면 여자 쪽 가족이 극명하게 저를 반대를 해요. 그 이상하리만큼 좋게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던 여자친구가 약간 신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신기가 있었다고?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이나 이런 건 아닌데 왜 꿈 좀 잘 맞고 왜 불안하면 어디 가지 마라 하면은 거기 무슨 뭐 사고가 크게 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사귀고 나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역병 같은 존재가 자기를 위협하더래요. 지금 와서 이제 표현하는 말로는 그 우리 센가치로에 거기에 보면은 왜 연못신이라고 해서 막 지능 막 떨어지는 신 강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꿀렁꿀렁꿀렁 하는 검은색 존재가 자신의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그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액체 인간이 했던 그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가락을 옆으로 좌우로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평소에 자기가 봤던 존재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느꼈던 존재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큰 공포심이 들어서 그냥 헤어지자라고 얘기하고 도망갔던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헤어질 당시엔 몰랐지만 헤어지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열받죠. 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이 돌비라는 친구의 연애는 네. 우리 지금에 와서는 썸 타다가 사귀게 되는 그 썸 타는 과정은 너무 좋은데 사귀면 항상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길게 못 가고. 너무 억울하더래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막 저만 한번 봐봐라, 뭐 무당한테 한번 가봐라 막 하도 노래를 불러서 한번 밑줘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소개받아서 한번 갔답니다. 무당집을. 근데 대부분이 다 입밴이에요. 입구 밴즈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나가라 그런대요. 오지 말라고. 모르고 들어가면은 욕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겠답니다. 예. 언제나 안 그랬어. 하하하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본인만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제 이전 시참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공고글을 올렸던 신입사원 모집을 보고 저희 쪽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일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양로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양로원은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돈 있으신 분들, 지금으로 치면 실타운 같은 개념이죠. 돈 있는 집에 비싼 막 한 달에 돈 내면서 하는 그런 양로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보도블럭 깔고 막 열심히 막 바닥에 깨진 블럭을 다 수거해서 다시 새 블럭으로 깔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웬 노부부께서 뒷짐 주고 산책을 하시는 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터벅터벅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안녕하세요. 저희 봉사활동 나왔습니다. 이거 알아.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아유 저 브로커는 맨날 깨지네 저 자리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블럭 깨진 거를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고 다시 올리고 시멘트를 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총각 와서 이게 일 좀 도와주고 해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이 조금 고파서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 도와주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총각이 참 대견하네. 그러더니 할머니께서 이 노인네들이 총각한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 이러시더랍니다. 예. 자기도 이제 좀 힘들고 허리도 펴야 되고 좀 쉬고 싶어서 퀴즈요? 좋죠. 한번 내보세요. 그러더니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들 목소리를 좀 가다듬더래요. 하시더니 다음 중에 총각이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이 어딜까?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더래요.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중국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일본, 중국은 솔직히 어느 때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근데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 일본, 중국은 갔다 와보셔도 미국 못 가셨을 것 같다. 그래서 1번 미국이요! 하니까 정답! 하고 박수를 짝짝짝 치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할애비 문제 맞췄으니까 이제는 할미 문제 한번 맞춰봐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문제 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중 총각이 행복하게 살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딜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더니 노래 한 구절을 부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어차피 본인은 서울에 살고 있고 뭐 솔직히 못 가볼 곳은 아니잖아요.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고 뭐로 가도 서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정답 서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정답! 하고 박수를 막 치시더래요. 칭찬 일색을 막 하시더니 근데 젊은이 극과 극은 한 끗 차이야. 너무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어. 크게 봐 크게. 할머니가 약간은 좀 끌끌대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충고 고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대요. 그러더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교활한 자식이네. 교활한 자식이야. 나무를 숲에 숨겼어 하고 뒷짐지고 쓱 걸어가시더래요. 나는 말 다 해줬으니까 이제 본인하게 달린 거야 하고 할머니도 쓱 가시더래요.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 해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때 당시에 돌비 이 친구의 얼굴은 눈시울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술만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대표님 왜 임마 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데시벨이 높아? 그러니까 제가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왜 축제살제 일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화가 또 이렇게 흘러가네. 나야 모르지. 니네들이 열심히 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난 너희들이 한 만큼의 돈만 주면 되는 건다. 네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를 왜 나한테 판단하라 하냐. 결과만 있으면 됐지. 하는데 돌비가 딱 손을 튕기더니 바로 그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면접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항상 하는 말 그거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과만 가져오라고. 과정은 필요 없다.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만 없으면 되니까 뭐가 됐든 간에 결과만 가져와. 그게 모든 걸 증명한다고. 그게 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거든요. 그 말 듣고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나지막히 돌순이를 쳐다봅니다. 돌순이와 돌비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때서부터는 돌순이 얘기가 시작돼요. 대표님, 저는 주변에 특별하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저는 학생 때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언니였어요. 정말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비행 청소년 행동을 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위 말해서 막 놀았고 막 살았어요. 그 당시에 자세한 에피소드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이 한 문장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다 정답입니다.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언니였대요. 부모한테는 이미 내놓은 자식이었고 어디 가서 합의금이나 피해보상금만 물지 않기만을 바랬을 정도였대요. 어찌저찌 졸업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바로 그냥 독립을 해서 살았대요. 근데 말이 독립이지 그냥 내쳐진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0살 딱 되니까 방 하나 잡아주고 한 6개월치 월세 주면서 너 나가 살라고. 근데 20살의 어린 여자애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이제 계약직, 뭐 정규직 이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알바였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그 돌순이의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지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똑같더라고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 어린 귀족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바비 떼먹는 건 부지기수였답니다. 갓 20살 된 애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다 깎아서 인마이 포켓 하는 것도 많았고요. 근데 힘든 여자 살살살 달래가면서 의지하게 만들고 돌아오는 거는 착취와 학대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그걸 알면서도 거절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 한번 못했던 멍청한 삶을 살았다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기는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대표님 회사 사무 보조 공고 채용을 받게 됐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취업해서 어찌저찌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자 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 팀장이 이제 신입하고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신년 운세나 보러 가자고 신점이나 보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는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죠. 종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따지진 않지만 팀장이 말하니까 이제 갓 들어온 신입 나부랭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신점 보러 가서 뭐 덕담 듣고 다 복비 내고 오는데
그 바라지라고 보통 표현하시나요? 그 이제 무당집에 가면은 예약 잡아주고 뭐 여러 일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이 갑자기 돌순이한테 명함 한 장을 주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 나면 이제 뭐 오라고, 전 보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영업인가? 나의 어린 애한테 또 이제 복비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얼굴 붉히고 싸울 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받았는데, 꼭 혼자 와요? 큰 줄기가 하나 보이긴 하네 이러시더래요. 예. 근데 그냥 듣고 흘렸대요. 그때 당시에는 크게 생각도 안 했으니까. 쉬는 날에 한번 가보자 하고 했는데, 아가씨 놀랬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와요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했는데, 휴가날 한번 가자 싶어가지고 휴가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들이닥쳤대요. 보통 다 예약을 하고 가는데 그냥 들이닥쳤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와줘서. 근데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우리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떤다 생각하자고 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갔대요. 무당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굿 한 번 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든다는데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들어갔는데, 앞에 이제 무속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 신령님께서 아가씨 콕 집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렀거든. 근데 잘 부르긴 했네 하는데, 진짜 무당되는 것 같다 하고 무서워서 쩔고 있는데, 아이고 아가씨한테 무당되라고 얘기를 안 해. 아가씨는 무당 팔자가 아니야. 집안에 신줄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서 무당되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다 사기꾼이니까 그냥 한쪽으로 듣고 말아. 그러더니 갑자기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들더래요. 아가씨 어디 살아? 그러니까 저 강북이요. 아 그래? 한강 쪽으로 이사가. 그러면 아가씨 인생도 좀 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아휴 나 할 말 다 했어. 복채는 아가씨 남편한테 받을 거니까 그냥 가 이러더래요. 아니 무슨 시집도 안 간 멀쩡한 처녀한테 남자친구도 없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생각했는데, 복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아싸라비 하고 그냥 후딱 덤집을 놨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강 위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한강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잖아요. 돈 문제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현실적인 문제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야유회를 가게 됐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홍대 김희선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붙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김희선, 뭐에서 인천 박나래, 무슨 뭐 강남 김하중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제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중이 쏘이게 되는 거죠. 김희선이라고? 야, 걔가 별명이 김희선이야? 야, 걔 누구야? 하면서 이제 좀 유명해지게 된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돌비 이 친구의 우직한 스타일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맞았고, 이미 이제 돌순이 이 친구는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돌비 이 친구의 좀 듬직한 스타일에 반하게 됐다고 하면서 서로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둘이 사귀면서 공식 사내 커플 1호가 됐는데,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 둘이 또 2호가 생겼는데, 이제 서로 좀 비교가 됐었대요. 1호인 돌비 돌순이 이 친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액션이 보이니까 서로 막 더 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2호는 조금 거시기 하더래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능동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생길 때 이제 사람들이 돌비 돌순이한테 계속 기회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돌비 친구가. 별도의 파트를 잡아서 이제 한 파트의 장이 된 거예요. 돌비가. 돌비 밑에 돌순이를 같이 보내서 둘이 따로 놓은 거예요. 한 파트에, 독립적인 파트에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좋아졌고, 문제는 돌비 이 친구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 어느 순간 임원진들한테 와서 사실은 이런 일로 독립을 하고자 한다. 근데 회사에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모르는 하청 업체나 사람들을 만나고 컨택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으로 치면 레이블 같은 거 있죠. 그 회사 소속사 같은 거 보면 큰 엔터테인먼트 밑에 레이블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자회사 같은 그런 걸로 내가 나가서 자리가 잡으면 독립을 하겠다. 대신 이 파트 일을 나한테 밀어줘라 라고 딜을 친 거예요. 근데 굳이 모르는 회사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모르는 업체를 섭외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그거 할 바에는 우리랑 같이 일했고 인성 보증돼 있고 일하는 거 보장이 돼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파트에 일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는 걸 오케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가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딱 벽에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셋, 넷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아니라 좀 더 커져야 되면 그만한 조직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 계속되니까 돌순이가 예전에 점 봤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점을 봤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우리 남들은 뭐 돈 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사치도 부리고 뭐 하는데 점 한번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냥 그래 남들한테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고 점집이나 가보자 하고 예전에 갔던 점집을 딱 갔는데 무당이 딱 첫 마디가 그거였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네. 결국은 그렇게 됐네 하고 씩 웃더래요. 돌비는 어안이 멍멍하죠. 처음 봤던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이제 돌비를 딱 쳐다보다 돌순을 딱 쳐다보고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라고 돌순이한테 되묻더래요. 말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여자 팀장하고 같이 점 보러 갔다가 같이 왔던 게 1년의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돌비는 그 순간에 머리가 띵해졌대요. 봉사활동을 했던 그 노파 부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신령님이 할 말 다 했다고 하니까 가 이제 너희들한테 따로 해줄 말 없어. 신령님도 할 말 없다고 하고 그냥 가 하고 휙 뒤돌아서 앉더래요. 그래서 뭔가가 좀 속이 답답한 게 뻥 뚫려있는 느낌이 생겼고 업무 패턴하고 스타일을 완전히 다 갈아엎었답니다. 그날 이후부터. 뭔가가 막혀있는 게 좀 뭐가 뚫려 있었나 봐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죽어라 영어를 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돌비가 독립하려고 나갔던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흡수 병합이 되고 그 친구는 사업체를 하나 다시 차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캐나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그냥 혼자 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이제 미국 쪽에 사무실을 내려고 했는데 미국 쪽이 그런 실정법이 엄청 빡셉니다. 많이 빡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 쪽으로 가서 이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많이 탔는데 우리 쪽에서 지사를 낼 거를 덜어가서 이제 돌비하고 합세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넘어가고 지금은 아주 크게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케어하는 이제 직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게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하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저한테 해주면서 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되물었어요. 그리고 제 시청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이번에 이야기의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한테 들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대표님의 입을 빌어서 사람들 앞에 얘기해달라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운명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대표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사주팔자 나쁘게 가지고 태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 다만 내가 단명한 운명이라고 하면 죽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즐겁게 살다가 단명하자고. 단명이라 한다면 그 운명을 못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 얘기였거든요. 어찌 보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본인의 이야기로 남한테 들려달라는 형태를 취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내용 잘 정리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주겠다. 근데 나는 항상 먼저 제목을 얘기한다. 예.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제목을 얘기한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니까 다르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르마. D-A-R-M-A. 우리 카르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카르마가 보통 운명, 우리로 치면 사주팔자 같은 단어를 카르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르마는 팔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팔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얘기한다. 오, 예. 다르마. 이거를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이야기는 다르마의 얘기였어요, 대표님. 그러면 카르마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하면서 사내 커플 2호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시간 때 할 겁니다. 다르긴 한 거니까요, 두 개가.
네, 카르마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 오. 사주팔자가 타고난 운명인데 예. 다르마는 사주팔자 카르마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인도 쪽에서 나왔던 개념이래요. 그래서 야 솔직히 네 얘기보다는 그 2호 사내 커플 얘기가 더 땡긴다. 빨리 예. 얘기해봐라 하면서 다음 시참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끊어주시는군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은 점은 또 오시겠다라는 말씀이니까 너무나 또 기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헬릭스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이야기에 뭐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반박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모든 말이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귀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 2호 커플한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오, 예.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아이고. 그래도 헬릭스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드모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다뤄주셨다라는 거에 또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뭔가 보따리 얘기하고 상인 있습니다. 같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셨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좀 보지 못한 그런 게 들어있듯이 헬렉스님도 그런 이야기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참 가슴 따뜻한 남자인 것 같아요. 우리 돌비님. 헬릭스님이 더 따뜻해요. 따뜻하다 못해 뜨겁죠. 네, 그건 네, 맞습니다. 뜨거운 남자죠. 네. 네네. 감사드리고요, 헬릭스님. 화이팅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렉스님께서 오늘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사연은 아니었지만 신비롭고 좀 이런 일들도 있구나 하면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헬렉스님의 이야기에서 무서운 내용도 있었지만 이런 좀 신비로운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돌비 헬릭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 쫙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